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합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로또 1등 될 확률을 계산하면서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45C의 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는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을 이제 R에서 구해봤습니다. R이라는 통계 패키지가 있잖아요. R에서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R에서는 콤비네이션을 choos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choose 45,6 하면은 이제 45 콤비네이션 6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814만 5,060이 나왔죠. 그래서 로또 당첨 1등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아주 작은 숫자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등 당첨될 확률을 구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중심극한 정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배우려고 로또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그럼 로또 당첨 확률을 우리는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로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로또 파는 복권점에 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어서 로또를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첨 확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통계적으로 접근해도 당첨 확률이 많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통계적 접근을 해야 되냐? 다음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네, 로또로 보는 중심 극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보따리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따리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1, 뭐 2, 3, 4, 5가 있어요. 여기서 공 하나를 꺼내요. 1이 적힌 공이든 뭐 2가 적힌 공이든 공 하나를 꺼내요. 공을 하나 꺼내면 그 각 공이 나올 확률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1이 나올 확률도 5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5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5분의 1, 4가 나올 확률도 5분의 1, 5가 나올 확률도 5분의 1. 다 5분의 1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보따리에서 음, 공을 한 개 꺼내서 숫자를 보고 그 공을 다시 집어넣고 또 한 번 꺼낸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을 해서 두 번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꺼낸 공을 숫자를 보고 확인한 다음 외우고 있다가 그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고 공을 섞은 다음에 다시 한 번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공의 합을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들의 합들이 2가 될 확률, 뭐 3이 될 확률 쭉쭉 해서 5가 두 번 나오면 5 더하기 5 해서 10이겠죠? 이게 최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숫자겠죠? 그리고 최소로 가질 수 있는 건 1 더하기 1 해서 2겠죠? 네, 그게 여기 있고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4가 될 확률을 해서 쭉쭉쭉 해서 10이 될 확률을 쫙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떤 게 다른가요? 밑에는 이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2가 나오거나 10이 나온 경우 25분의 1로 확률이 좀 작죠? 근데 중앙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6이 나올 확률, 뭐 5가 나올 확률, 7이 나올 확률, 중앙으로 갈수록 이게 확률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그려보면 뭐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공을 꺼내서 1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1이 나왔지만 다음번에
또 1이 나올 확률보다 다음번에 또 1이 나오면 합이 2가 되겠죠? 그럴 확률보다 다른 공, 그러니까 2나 3이나 4나 5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5가 나왔다. 그러면 또다시 5가 나올 확률은 물론 5분의 1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뭐 1이나 2나 3이나 4가 나올 확률은 5분의 4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확률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보다 좀 더 보편적인 경우로 확률이 이렇게 그렇게 합이 나올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가 볼록한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복의 횟수가 커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n은 두 번을 반복한 경우인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30번을 반복하면 이게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될 거예요. 완전. 그래서 흔히 이제 나중에 정규 분포 나오면 n을 30번 이상으로 하면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뭐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충 알겠죠. 중심극한 정리가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갈수록 좀 더 확률이 커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뭐 많은 경우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중심극한 정리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로또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로또로 이제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을 1번부터 5번까지 공만 활용했잖아요. 이제 1번부터 45번까지의 공을 확장시켜 버리면 그게 로또가 되는 거예요. 로또로 갑시다. 네, 로또 역시 앞에 간단한 예지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어, 로또 같은 경우에는 이 바구니에 1번부터 쭉쭉쭉 해서 45번까지 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는 하나만 꺼냈잖아요. 지금은 6개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반복 없이. 아까는 반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중심극한 정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n은 6이고 이 반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중심극한 정리의 사례는 아니지만 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예를 찾다 보니까 그냥 로또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앞에 사례랑 똑같은데 45분까지 공중에 6개를 뽑아 봅니다. 뽑아 보면 그 뽑은 공들의 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3, 10, 17, 뭐 18, 10이 너무 많나요? 35, 41, 뭐 이렇게 다 6개를 뽑았어요. 얘들의 합을 구하면 124인가요? 네, 124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합들의 분포를 그려보는 거예요. 합들의 분포. 좀 지울게요. 다시. 우리가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 바구니 중에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 바구니 중에 공을 6개를 꺼냈는데 이렇게 꺼낼 가능성이 작겠죠. 이렇게 꺼내면 얘는 합은 뭐죠? 15, 18, 21이죠. 21이 합으로 나오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구한 게 123이었나요? 123을 합으로 하는 그 6가지 공을 뽑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로또를 선택할 때 이런 경우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합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골라서 역으로 이런 경우를 우리 공 6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거는 임의로 R을 통해서 10,000번 정도 제가 로또 게임을 이제 컴퓨터한테 시킨 겁니다. 시키면 이제 1등 당첨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규분포 비슷하게는 나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규분포 아니라고 제가 앞서 얘기했죠. 네. 이렇게 되는데 평균이 항상 거의 137이었나? 막 137이 아마 평균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37 근처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합이 137인 경우가 1등으로 뽑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선택하실 때는 로또 번호 6개의 합이 137인지 확인을 하면 이게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고자 한 거는 어찌됐건 중심극한 정리예요. 다시 한 번만 언급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라는 건 1이나 2나 3, 4, 5, 6 이렇게 합이 21인 경우보다 합이 137인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보다 몇 번의 시도를 더하면 좀 더 보편적인 경우가 많이 나와서 그렇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충 지금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가 합해져 가지고 어떤 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보다 좀 더 보편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보편적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반복된 표본 추출에 의한 합을 구해서 그 합의 분포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네, 이게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근데 지금 네, 정말 러프하게 제가 얘기한 거고요. 좀 더